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량평TV NJ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포드의 브론코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코 모델은 완전히 오프로드로 나왔고, 브론코 스포츠 모델은 오프로드하고 그리고 도심형 모델을 반반씩 섞어 놓은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코 모델은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륜 구동이 기본입니다. 사륜 구동이지만 항시 사륜 구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륜 구동을 락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브론코랑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브론코 스포츠 모델도 충분히 오프로더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도심형 모델이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사륜구동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프로드 튜닝을 했습니다. 랭글러라든지 글래디에이터를 보면은 오프로드 튜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승차감이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배를 타는 것처럼 출렁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임팩트에도 굉장히 약한 그런 하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프로드에서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차량도 포드 이스케이프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도 오프로드 튜닝을 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좀 많은 롤이라든지 아니면 요라든지 많이 보여줄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도심형 시스템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점.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냥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소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GOAT라고 해갖고 고트 모드라고 하거든요. Go to something terrain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형을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륜이라고 해가지고, 모래 모드, 돌 모드, 물에서 다닐 수 있는 모드, 진흙에서 다닐 수 있는 모드, 아주 모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사륜 구동이라서 오프로드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륜 구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륜에는 듀얼 클러치 드라이브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바퀴 토크 벡터링 시스템인데요. 토크 벡터링을 후륜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토크 벡터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면서 완전히 강제 락킹을 하는 게 아니라 후륜 디퍼런셜 락킹까지 토크 분배로 약간 재현을 해 놓은 듯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로드라든지 오프로드 모두 기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HOSS라고 해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머시기 서스펜션입니다. 뒷바퀴는 모노튜브 댐퍼가 들어가고 스프링을 아주 말랑말랑한 스프링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 좀 최적화될 수 있도록 뒷바퀴는 따로 특별히 서스펜션을 넣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좀 온로드 퍼포먼스에서 롤이 심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5 터보랑 2.0 터보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모두 토크 컨버터 8F35라는 포드의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가로 엔진 전용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드랑 GM이랑 합작한 9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있어요. 9T 트랜스미션에서 4단 기어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8단으로 튜닝을 새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포드에서 사용하는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1.5 터보 모델은 181마력에 26.3 토크를 보여주고요.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는. 그리고 터보 모델이어가지고 저속 토크를 아주 잘 살려주는 포드의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안 되는 파워트레인이고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후륜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드라이브 유닛은 1.5 터보 모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적재함이 더 큰 것을 일부에서 봤었죠. 그리고 2.0 터보 모델은 250마력입니다. 무려 250마력에 토크가 38.3 토크라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거의 중형 SUV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2.0 터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포드의 C2 플랫폼에 올라가거든요. 포드 포커스하고 포드 이스케이프가 올라가는 플랫폼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바디 차량이면서 오프로드 차량이다. 뒷바퀴에는 토션빔까지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차량 상당히 저가로 나온 차량이죠. 27,000불부터 시작을 하는 아주 저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으로 사륜구동 그리고 4바퀴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드의 코파일럿 360이 스탠다드로 들어갑니다. 레인 키핑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긴급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블리스 시스템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블라인드 스팟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 트래픽 알람이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긴급 조향 회피 서포트도 가능한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승기로 나가보면서 차량을 또 보도록 해요. 고고! 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 터보가 들어가 있고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들어갔어요. 제가 2020년형 포드 이스케이프를 몰았을 때
2.3 터보의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들어갔습니다.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은 상당히 새로 출시된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고요. 그래서 2.0 이코부스트 직렬 4기통 엔진하고 요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의 궁합은 요 차가 처음입니다. 포드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중속에서에서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인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저속 토크감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 대신 연비를 포기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전 세대, 제 와이프가 타고 있는 이전 세대 이 스케이프는 연비가 안 좋은 걸로 아주 악명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그렇게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1.5 터보 직렬 3기통 엔진이 들어간 모델은 11km를 약간 넘는 종합 연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10km 도심 연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2.0 터보 모델은 9.8km 종합에 8.9km 도심을 보여줘요. 리터당.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연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드가 그렇게 보여주긴 하지만은 도심에서 계속 낮은 토크로 고RPM으로 거렁거리면서 다니는 한국형 도로 교통 상황에서는 연비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교를 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프로드 튜닝이 많이 돼 있어요. 도심형 주행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컴포트 모드로 몰았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주행 롤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근데 노면에 요철이 있어서 임팩트가 딱 들어왔을 때는 크게 차가 이렇게 반동을 칩니다. 그래서 뒷바퀴에 스프링이 굉장히 부드러운 스프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그런 연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륜구동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4륜을 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륜구동 스포츠 모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단 자동 트랜스미션에서 4단 기어를 빼버리고, 그리고 2단 3단을 굉장히 좀 쪼여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2단 3단에서 거의 머물지 않고 4단 이상으로 운행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초반에 오히려 더더욱 강한 런칭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 포드 차량이 쓸데없이 런칭이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고속도로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지금 2점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고단 기어에서 기어비가 스트레치가 좀 많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속에서 가스 페달을 꽉 밟았을 때 그렇게 힘있는 푸싱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고속에서 밟으면은 푸시는 좋습니다. 중속에서 가속을 할 때 들어오는 파워는 확실히 좀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세대 2.0 터보도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었지만 너무 거칠었습니다. 기어도 변속이 엄청 늦을 때도 있고, 너무 빨리 돼서 힘이 안 박히다가 아주 나중에 변속이 되고 막, 아무튼 이상하게 거친 세팅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고요. 약간 BMW처럼 저속에서 런칭에 굉장히 많은 힘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RPM이 낮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파워를 보여준다. 트럭을 만드는 회사들이 브레이크를 너무 잘 세팅을 해요. 그래서 포드도 그렇고 보통 FC 차량들, 이제는 스텔란티스가 됐죠. 스텔란티스들 차량들이나 GM 차량 모두 다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잡혀요. 고속에서 아까 사고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잘 잡히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피치 컨트롤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요. 워낙 부드럽고 강하게 제동이 돼서 브레이크는 의외로 독일 차들보다는 미국 차들이 저는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에비에이터에서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간 차량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제동도 잘 되고 컨트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금 이 기계식에서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많이 구현을 한 느낌이 들어요. 가정용 차량으로는 승차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커플용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플이 타고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속에서 특히 좀 기어비를 짧게 잡아놔가지고 오프로드 뛰는데도 전혀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고가 지금 중형 SUV보다 더 키가 커요, 이 차량이. 그러면서 짐을 좀 많이 싣고 좀 실용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량인데, 그러니까 일상 실용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놀러 가고 어드벤처를 할 때 필요한 실용성을 많이 꾹꾹 눌러 닮은 차량이라서 키가 크면서
드라이빙 포지션이 높습니다. 포드 차량들이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에비에이터를 타봐도 드라이빙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컴팩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 같이 따라와서 올라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다. 도시명 차량들보다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느낌이 부족하지만 오프로드 차량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런 포지셔닝에 중형으로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좀 오프로드도 충분히 뛰면서도 데일리 드라이빙을 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근데 오프로드 차량으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이스케이프만큼 조향 모듈이 그렇게 안정감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향 모듈이 드라이빙 포지션이 높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익스플로러만큼 그렇게 안정감 있는 느낌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포드의 4륜구동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우디의 꽈트로라든지 뭐 BMW X 드라이브, 그리고 벤츠의 포매틱, 벤츠 포매틱은 오프로드 성능에 대한 피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델이긴 하잖아요. 다른 차량들은 이 4륜 구동으로 접지력을 가지고 얼만큼 강하고 빠르게 나갈까에 집중을 많이 한 거에 비하면은 랜드로버나 이 포드는 의외로 좀 험지에서 스테이빌리티 컨트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독일 차들보다 포드를 탔을 때 스테이빌리티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눈 왔을 때는 오히려 구형 10년 된 이스케이프를 타도 무섭지 않은 그런 4륜 구동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차량을 오프로드 나가서 험지에서 만약에 탄다면은 굉장한 이 4륜 구동 시스템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결혼을 해서 이 차량을 패밀리 차량으로 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차가 좀 작아서. 하지만 커플용 완전히 신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랑 둘이서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 충분히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레저용으로 사기에는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보통 이런 차량을 3천만원 초반대로 구입할 수 있으면은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대차만큼은, 현대나 기아 차들만큼 옵션이 많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생각 외로 뭐 코파일럿 360이 기본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4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간 거를 보면은 구성도 좋은 그런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후드가 굉장히 넓고 높게 눈에 보여요. 보통 이렇게 보이면은 약간 시야에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좀 달라요. 좀 컴팩트 차량이라서 작은 차량을 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후드가 좀 우락부락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큰 차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혀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이 가격의 차량은 스포티지나 투싼 타지 않습니까? 투싼 말고는 별로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아니면 일본 차를 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 차들보다는 훨씬 더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싼 너무 많다, 스포티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길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제가 진짜 찐 브론코를 가지고 리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바이.